일 것 같아요. 수확할 것은 많고 복음을 선포해야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도 많고 가엾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 일꾼을 좀 보내주십사 하고 정말 간절히 청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강정에 오랜만에 와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어떻게 용기를 내서 함께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어떤 하느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전전긍긍하며 왔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1973년도에 광주에서 가정농민회를 만들었는데 73년이니까 이제 농촌은 아직도 녹 사는 사람들도 많고 남의 집 살이 하는 사람도 많고 소작농들도 많고 이런 농사꾼들을 모아서 가정농민회를 시작을 하는데 평생을 자기 권리라고는 주장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농투성이 사람들을 모아서 농민회를 시작을 하는데 자기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오금이 저려서 더더군다나 말도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당당함을 길러주고 배심을 길러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했던 일이 파출소에 가서 오줌 싸고 이런 게 했답니다. 파출소에 가서 내놓시 파출소 바닥에 오줌을 싸는 게 아니라 파출소에는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싸고 오게 하는. 그래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친근해지고 사람이 친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게 하고 그 사람들도 나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파출소에 가서 오줌 싸고 이렇게 했다. 그 방법은 대단히 효과가 있어서 그 이후로 농투성이 농사꾼들이 자기 권리를 포도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고 큰 소리로 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재밌는 일은 이 글도 잘 모르고 말도 잘 줄 모르는 이 농민들에게 관계 기관원들은 끊임없이 협박과 회유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생각해낸 방법이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기관원이 나를 협박하면 담뱃값을 꺼내들고 볼펜을 꺼내들고 담뱃값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정선 신용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 방법도 참으로 주요해서 뭐 하려고 쓰냐 물어보면 보고하려고 쓴다 라고 말대꾸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후 한국 가정농민회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선봉이 되었고 디딤돌이 되었죠. 최근에 만주 하얼빈에 있는 731 부대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731 부대는 일본 군인들이 2차 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생체 실험을 했던 부대입니다. 731 부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정보들을 이렇게 읽고 부대를 연변에서 12시간, 13시간 야간列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마음 자책하겠습니다. 731 부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나는 피해를 입은 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분노를 품고 갈까? 아니면 일본 군인들도 사람이었고 나도 사람이니 인간이 저지른 폭행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갈까? 좀 자책했습니다. 가서 일본 군인들이 인간에게 그 생체 실험한 현장들을 여러 개 들여다보고 희생자들의 명패들을 보면서 정말 자책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 폭력을 저지를 수 있구나.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일본군은 러시아의 추위의 병들을
훈련시키고 익숙하게 하고 병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을 그 추위 한 영하 20, 30도 되는 데에다가 위어나서 얼게 만들고 몽둥이로 두들겨서 깨뜨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험을 해서 그 온도를 알아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병상을 입었을 때 녹여서 치유할 수 있는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 세균들이여 얼마만큼의 범위를 사람들의 중독시킬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양을 투입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독시켰다가 마취도 하지 아니하고 묶어놓고 해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생체 실험의 정보를 또한 얻으려고 하고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도 그렇게 해서 발전한 의료기술의 혜택을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차됐어요.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온 누리에 저지른 그 폭력에 대해서 이제 좀 겸손해져도 좋은구나 하는 생각이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저희 본당 할머니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33년 전에, 그러니까 1980년 5월에 광주에 있었던 공수부대원이었어요. 광주 사람인데 5.18을 진압하는 공수부대원으로 투입이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은 고향인 광주에 제대한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장가도 가지 아니하였고 큰아들이었어요. 고향 언저리에서 늘 뱅글뱅글 맴돌다가 33년을 살다가 산에 가서 죽었어요. 그분이 7일 만에 발견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동생인 수녀가 저에게 해주는 얘기. 오빠는 참 불쌍합니다. 오빠는 자기가 80년 5월에 광주에서 한 일이,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한 그 일을 국가기밀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 국가기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다 압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하지만 그 공수부대원은 국가기밀이라는 이름 속으로 자기 행위를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33년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살펴보면 이러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밀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몰고, 폭력의 현장에서 대리전을 치르는 그들은 자기 감정과 분노로 일을 치르지만 세월이 조금 지난 이후에 그 폭력에 대한 후유증과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줄 것인가. 우리가 서로 함께 이렇게 그 폭력의 희생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폭력의 끝이 어디쯤일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폭력에 노출되어 살도록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끝나지 않는 이 대리전의 폭력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싹 틀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하십니다. 또 본기도에서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느님과도 맞짱 떠서 끝내 원하는 바를 하느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였고 그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폭력의 끝, 폭력의 종점을 향해 가는 이 지점에서 야곱의 끈질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